그리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는 거기 없기 때문에 공주 읍내에 가야 중학교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공주 읍내에 사범대학이 있었고 그 사범 부속 중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6.25 사변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때는 그 부속 중학교에는 그때까지 여학생밖에는 못 다녔어요. 근데 51년인가 52년으로 생각되는데 처음으로 남학생을 뽑는 해였어요. 근데 우리 이인 국민학교에서 2명이 됐어요. 그 한 친구 이름은 저보다도 공부를 잘했어요. 변창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입학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난 지금 한 사람은 모르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 3,750원이었어요. 근데 그 등록금을 못 내서 난 중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나온 다음에 집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요 별거 다 했어요. 미천 제일 안 드는 장사, 뭔지 여러분 하세요? 장사는 돈 제일 드는 미천 안 드는 장사. 요 조그마한 병에다가요, 그 당시에는 라이터 돌 있잖아요. 라이터 돌. 그걸 여기 하나 가득 쓰고 시장에 다니면서 라이터 돌 사세요. 라이터 돌 사세요. 그 라이터 돌도 팔았어요. 엿장사도 해봤어요. 6.25 사변 때 이제 공주에 갔을 때 그 공주에 금강다리가 있어요. 금강다리. 그 금강다리가 폭격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피난민들이 아직도 그 무너진 그 다리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보따리를 하나씩 쥐었어요. 근데 이렇게 찌그러진 그 다리짬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보따리가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지켜봤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길 나오나.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거기까지 끌고 온 그 보따리를 그 물에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몸만 살아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도 알몸으로 나왔어요. 갈 적에도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그네들이 가졌던 그 모든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그 보따리 하나도 던져버려야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난 어렸을 때 참 받은 교훈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 가자. 서울에 가야지 뭐 사람이 큰다더라. 그래서 저는 그 12살에 서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요. 거기서 서울을 가려면 공주에서 30리예요. 읍내까지 걸어서 공주까지 왔어요. 공주에서 이제 방향이 어떤 길로 가야 조치원을 가는가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조치원으로 가서, 조치원에서 그때는 전쟁 때인데도 기차와 화물차가 다녔어요. 그래서 화물차 하나를 탔어요. 서울로 가려고.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옳지 않은, 그게 노량진인지 영등포인지 용산인지 어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한강 밑이에요. 한강 남쪽. 그래서 뭐를 조사하는 거니? 사람들이 기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려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데요. 무슨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어른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도강증 조사를 하는데요. 도강증이라는 게 난 뭔지도 난 몰랐어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뭐 증명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난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없는 사람은 이쪽에 따로 서래요. 그 있는 사람은 다시 기차에 타래요. 그래서 타는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려갔는데 그게 어딘가 하니 수원역전이었어요. 수원역전을 난 6.25 사변 후에 처음 지금도 생각나는 게 6.25 때 폭탄을 맞아가지고요. 뻘건 기둥, 이렇게 절간 같은 뻘건 기둥 3개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도 기차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열차를 제3열차라고 그랬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 제4열차라고 그랬어요. 근데 역전에 처음 내려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빙 돌아다 보니까 역전 앞에서 내리면 오른쪽 이쪽에 수원 역전 파출소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앞에는 큰 여관이 있는데
송학여관이라고 이렇게 또 있어요. 또 그 옆에 있는 건물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그 코너에 커다란 상사가 있는데 아마 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생각날지 모르죠. 고왕상사라고 하는 상사가 아주 사인이 커다란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우물쭈물 거기서 두려번 하고 있는데 배도 고프고 이거 어디 가고 이거 오늘 첫날은 어디서 자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내 나이 또래만한 애가 오더니 야, 너 집이 어딘데? 너 저녁은 먹었어? 그 애가 얼마나 배고프지? 날 따라오래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어딘가 하면 아마 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길을 잘 아셔요. 수원 여자고등학교를 가는 그 길이 이제 고둥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는 수원 여자고등학교 못 미쳐서 어디를 가는 거니 언덕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조금 이따 생각날 거예요. 언덕에 이렇게 십자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밑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마당 옆으로는 정미소가 있어요. 방앗간 그런 정미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동산교회라고 있어요. 동산교회. 근데 이 친구가 그 마당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그 교회, 난 교회로 가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밑에 굴이 있었어요. 이렇게 굴이. 그 산에. 그게 소위 누군가 하니, 여러분 양아치가 뭔지 아세요? 양아치가 사는 집이에요. 거기 가면 애들이 한 11, 서너 명이 거기 있더라고요. 뭐 밥 얻어온 거 밥도 주고, 뭐 그 옛날에 각기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군인들이 입던 그 옷을 또 이렇게 나도 한 벌 줘서 그것도 끼워 입고, 그러고 나서 짧게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쓰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가서 밥 얻어먹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런데 그 과정에서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생각엔 나는 너희들하고 그래도 좀 다른데,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그땐 가난했지만 저 우리가 함경도에 살 때 함경남도 장진군 상남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상남면 면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선배 면장인 조면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함께 이제 일본 사람한테서 일하던 사람이 여기서 살면 말이야 조금 고생 좀 할 거야. 그러니까 피난을 가자고 그래서 피난을 왔는데 우리는 6.25 사변 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바로 직후에. 그런데 가난했어요. 국민학교 때 크레yon 하나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크레yon 너 어떻게 사면 된다고 동네 애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시골 집에 마늘 있잖아요. 마늘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 야 인마 저거 하나 갖다가 그 왜 국민학교 그 옆에 그 식당 있잖아. 그 집에 갖다 주면 돈 줘. 그래서 난 그 마늘 하나 나보다 키가 이렇게 큰데 이걸 들고요 그 식당에 갖다 줬더니 돈을 주는데 크레용을 사고 너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집에 가서는 하여튼 돼지가 얻어맞았어요. 예, 이 조그만 놈이 벌써부터 도둑질이나 하고, 우리가 도둑질 배워서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행여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가난하신 분 계세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난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길도 이렇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 양아치 굴에 간 것도 이북에서 피난 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그 예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보시면 1장에 4절을 쭉 보시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Long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지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난 그때 탄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신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벌써 이 세대에 우리가 이곳에서 살 것 아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에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부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거니?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시면 예정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 예정을 따라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도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또 거기에 다른 축복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명분을 주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양아치 굴에서요, 호시탐탐 도망갈 길을 찾았어요. 언제 어떻게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도망갈까봐 사람들이 없을 때 이제 옷을 다 벗겨놔요. 이제 바라당 이제 옷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 나가게 되면 그렇게 벗겨놓고 저희들 나가서 볼일 다 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그 동산 정미소 앞에 그 마당에서 전쟁 영화가 그때 이렇게 이게 영상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혼이불 같은 거 이렇게 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춰주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우리 그 굴 안에 있던 친구들이 다 그거 보러 다 나갔어요. 영화 보러.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다. 난 그 기회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벗고 막 뛰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건 수원역전밖에 없어요. 수원역전 생각나니까 오른쪽에 있는 파출소밖에 없어요. 파출소를 갔더니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임마, 너는 어떻게 된 놈이 말이야 이렇게 다 내놓고 뛰냐. 이러더니요, 또 거기서도 이렇게 뭐 옷을 이렇게 주었는데 너무 크니까 이거 몇 번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줘서 의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뜨끈한 뭐 국물도 이렇게 주어서 마시고 먹고, 그 번에 앉아 있으니까 경찰 아저씨 하나가 하는 말이, 야야야, 그렇게 너 그 앉아만 있지 말고, 이러더니 구두약통 있잖아요. 신발 닦는 구두약통하고 그 군인들이 신는 군화 같은 군화를 한 두어 그릇 가져오니, 야 이거 좀 닦아봐. 그러면서 닦는 법을 가르쳐줘요. 염색을 어떻게 칠하고, 그 다음에 뭐 왁스를 어떻게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솔질 하다가 윤이 잘 안 나면 침도 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는 이거 파출소 안에 심부름하는 소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경찰 아저씨 하나가, 야, 너 그 구두 닦는 거 이제 잘 닦으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 역전 대합실에 가면 말이야, 그 여행하는 사람들 신발 닦아. 그럼 너 돈도 벌어.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구두 닦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첫날 거리를 갔더니 어느 놈이 오더니 발로 내 구두 같은 걸 뻥 하고 차니까 이게 벌어졌어요. 이 약통이 땅에 떨어졌어요. 솔도 떨어지고 약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창피했지만 울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깨진 걸 들고요, 어디 가냐, 고향에 파출소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아저씨가 이거 어느 놈이 그랬어. 그래서 날 따라와. 그러더니 갔더니 걔들이 거기 다 있어요, 역전에. 야, 너희 이놈들, 너 얘한테 손대면 너희들 혼나? 그거 한마디 하니까 끝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 왕과 같아. 누구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미천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게 과정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은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하니?
거기는 이제 새벽이면 말입니다. 새벽 4시에 그때는 통행금지 여자인 젊은이들은 몰라요. 사이렌이 울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밤에 못 다니다가 이제 통행금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송악여관에서도 사람들이 막 여럿이 막 뛰어요. 역전으로. 오늘 여기에 오늘 이 전철역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려가지고서 이 교회로 올라오는 그 떼구름 같은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송악여관에서 사람들이 뛰어든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들이 왜 뛰어오는지 아세요? 기차표를 살라고. 그런데 수원에서 부산 방면으로 가는 기차표가 수원에 할당된 건 9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와도 줄을 서서 9명만 표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저를 보고요. 야, 너 어제도 보니까 여기 있던데 너 여기서 자? 거기 대합실에 이렇게 긴 의자 하나가 있으니 가끔 거기서 잤어요. 그럼 아침에 사이렌 소리에 깨서 일어나요. 너 내일 아침에 나 차표 하나 사줄래? 그래서 돈을 줬어요. 나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저 아저씨가 날 못 믿고 이렇게 돈을 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도망갈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이튿날 아침에 표를 하나 샀어요. 이제 제일 맨 앞에 서서 이렇게 문 앞에서 돈 주고 표를 샀는데 맨날 나 거기 있으니까 거기 표 파는 아저씨들 철도국원들 다 알잖아요. 날 보고 야, 너 오늘 어디 가?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니요. 어떤 아저씨 부탁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너 앞으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예? 이러면서 경고를 주었는데요. 그래도 그 표를 주고 났더니 그 아저씨가 나한테 돈을 줬는데요. 표 하나 값만한 돈을 주었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내가 구두를 한 열흘을 닦아야 벌만한 돈이에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두 닦기 해서 난 그 다음부터는 표장사가 됐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러면 안 돼, 아저씨가.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 있는 아저씨들 구두를 또 잘 닦아드렸어요. 예? 그 역전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이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꿈. 저도 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장차 자라서 뭐 이것만 할 것도 아니고 뭘 할 건가 이걸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내 눈에 보기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주 멋있던데. 예? 그때 멋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한상옥이라고 하는 이 철도 국원이에요. 근데 아침 9시 정확하게 아침 9시가 되면 아침 9시 그 당시에 10분에 떠나는 제3열차가 이제 군포를 지나서 그쪽으로 온다고 광고를 하는데 이 양반이 어떤 모습인가 하니 이렇게 까만 싱글을 이렇게 본색으로 아주 쫙 빼입고요. 하얀 와이셔츠에 이 노란 그 금태가 이렇게 달린 모자에다가 또 빨간 줄이 어떤 게 밑이고 어떤 게 위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빨간 거하고 노란 게 있어요. 하얀 장갑을 끼고 함석으로 만든 나팔을 입에다 이렇게 대고 부산 방면으로 여행하시는 승객 여러분, 여러분이 승차하실 제3열차가 군포를 떠나서 수원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차표를 가지신 분들은 개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찰이 뭔지도 그때 배웠어요. 아침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세상에 제일 멋있는 사람은 그 양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 아저씨 구두를 닦아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철도국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철도국원이 나중에 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철도국원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임마 신발이나 닦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꾸 몇 번 물어보니까 그 양반이 얘기를 해주는데 용산에 교통학교가 있대요. 그 교통학교가 고등학교 과정인데 거기를 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돈도 안 낸대요. 책도 준대요. 입을 옷도 주고 또 용돈도 준대요.
그거 졸업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철도구원이 된대. 야, 그래서 나는 이제 목표를 철도구원이 돼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그 양반이, 야, 그러려면 내가 중학교를 나와야 돼. 중학교를 나와야지 거기 갈 수 있다고. 근데 저 중학교 못 다녔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또 얼마나 고마워요. 참 이런 양반들 생각하면 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마워요. 난 그런 사람들을 천사 같다 그래요, 요즘은. 왜냐하면 천사가 누가 천사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1장 마지막 절이 14절인데 거기에 보면 천사는 누가 천사인 거니? 하나님의 그 후사들, 그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 아니뇨.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그 모든 사람들, 이름 없고 빛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가 있어요. 양반이 조그마한 광고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가리방 뭔지 아세요? 그 프린터 이렇게 긁어가지고서 이렇게 프린트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만드는 이제 광고지예요. 근데 수원에 고려 영수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이 있대요. 너 여기에서 다니고 나중에 검정고시도 치고 그런 고등학교 갈 자격을 얻으면 교통학교에 갈 수 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던 그날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 학교가 어딘가니 또 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알아요. 수원의 향교. 여러분 향교 뭔지 아세요? 향교, 그 유교 전당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서 학원을 해. 그 학원을 시작하신 이의 이름이 이대영 씨라고 하는 분이 그 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고마운지 이대영 씨 내가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향교의 바닥은 흙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가만히를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서 ABC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나 그때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 그때 거기서 배웠어요. 예? 정삼각형에서 사변의 제곱에는 양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렇죠? 그 학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영어를 나 들어가자마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쳤는데 난 벌써 한 열흘이 늦었어요. 다른 애들 한 열흘 다녔어요 벌써. 난 ABCD도 모르는데 시험을 치니까 그래도 27점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이거 영어 이거 뭐 배워서 뭘 해? 이러면서 아주 나 스스로를 위로하느라고요. 이거 나 학원 안 다닌다고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영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재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요즘도 대학생들이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잖아요. 그 양반이 가르치는데 그 양반이 날 부르더니 시험지를 놓고요. 요거는 네가 이렇게 해 공부해야 되는데 이래서 틀렸고 이거는 이렇게 틀렸고 이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 틀린 문제집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지금은 그 책이 없던데 그 당시에 우리가 쓰던 책 이름이 내셔널이라고 하는 영어책이에요. 영어책에.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레슨 10 19에 뭐가 있는 거니? 이솝 우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greedy dog, 욕심 많은 개라고 하는 얘기가. 이거 이제부터 여기부터 이제 시험이 앞으로 나온다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또 읽고 정거장에 가서 역전에 가서도 또 읽고 그래가지고 난 지금도 외워요. Once upon a time, a dog found a piece of meat at the butcher shop. What a nice dinner I shall have tonight.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시험을 그 다음에 쳤는데 한 점도 안 틀렸어요. 100점. 그러니까 신이 나서 더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가끔 선생님이 이제 책을 펴고, 야, 아무개 읽어.
그러는 거 있잖아요. 세워서 읽으라 그러면 읽을 때 나 책 안 보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얘기만 해놓고요. 그 이야기 조금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2010년 11월 6일 토요일에. 근데 암이 어떤 암이고 하니 제가 그 서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병원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pancreatic cancer, 췌장암이라니, 췌장암. 그런데 옆에서 식구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사람들이 우리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나 듣는다고 얘기하지 말래요. 무슨 병인지. 근데 난 그 얘기하기 전에 나 그거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스크린에 벌써 나와 있어요. 송용필, 췌장암. 근데 내가 못 본 척했어요. 서로 못 보게 못 있게 하라니까. 내가 겁난다 못 보게 하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2달밖에 못 산대요. 그것도 너무 지나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예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여기저기 수습해가지고요. 옛날 연세대학의 총장님이셨던 송좌 총장님 딸이 우리 아들하고 학교에 같이 다녔었어요.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걔가 벌써 42살이니까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친구 부탁을 했더니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연세대학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그걸로 옮기기로 됐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췌장암의 권위자인 송시영 박사를 만나게 됐어요. 한 일주일 동안 다시 그 뭐예요? 진찰을 받고 또 조사를 하느라고 여기 한 8cm를 째서 조직 검사를 하고 한 열흘 기다리는 동안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췌장암이 아니고 이 림파선 혈액암이래요. 그것도 위험한 거래요. 그런데 췌장암보다는 덜하다니까.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는 거니? 2가지가 있대요. 그 병에는. 여기 의사 선생님들 혹시 계시면 그 림포마라고 하는 그 병이 하나는 허친슨 패밀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넌 허친슨이라는 게 있는데 허친슨 패밀리는 좀 죽을 확률이 많대요. 고치기가 힘들대. 근데 넌 허친슨은 고칠 수가 있는데 난 넌 허친슨이래. 그러니까 벌써 살아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병실에 있는 동안에 이제 뭐 너 2달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옛날에 그 왜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고 신세를 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몇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이재영 선생님도 생각이 나더라고.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요? 그 양반이 수원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나중에 수원 3.1 고등학교라고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3.1 고등학교에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거기서 떠났대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 무슨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우천국에 뭐가 돼가지고 대전 우체국으로 갔대. 대전 우리 극동방송에 있는 직원들 통해서 또 찾아가지고 그걸 알아봤더니 그분이 거기 얼마 안 있다가 호주로 유학을 갔대. 또 호주에 또 알아봤어요.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여기서 공부하고 건국대학의 교수를 갔대요. 또 건국대학이 또 열어봤어요. 얼른 아는데 금방 아시더라고. 이재영 선생. 그러니까 그 양반이 성균관대학교 수원학교 수원의 교사로 가 있대. 그래서 거기 찾았더니 그 어른이 우리 학교 오래됐으니까 명예교수이신데 학교는 매일 안 오십니다. 그래 또 찾았더니 뭐 여기 어디 뭐 바란이라고 하는 어디서 또 가서 찾아서 뵀는데 아니 나는 아주 할아버지를 만날 줄 알았어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선생이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아 보여. 그래서 알아봤더니요
내 머리가 그 양반보다 더 혀뿐만 아니라 그분이 겨우 나보다 6살 위에야. 6살 위인데,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안 그래? 난 또 학교도 늦었고. 이래서 만나서 요즘은 좀 왕래도 하고 여러 소식도 전하고 그래요. 근데 그 형편이 고등학교에서 차표 파는 거에서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이제 중학교 뭐 다니고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쓰고 수원 역장이 나한테 추천서를 멋있게 잘 써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노란 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용산에 갔어요. 용산에 가서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그 학교 창문에 그 접수처에 가서 이 서류를 집어넣었더니 지금도 눈이 선해요. 그 아저씨가 계속해서 손가락에다 침을 바르면서 남기고 또 보고 또 고개를 갸우뚱하고 또 이러더니 나중에 이걸 서류를 다 접어가지고 있잖아요. 저한테 도로 줘요. 학생은 안 되겠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 연령 제한이 있는데 난 벌써 2살이 지났대요. 그 서류를 들고 또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오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이게 할 게 없어 이제.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내 기차에서 뛰어내리자. 그런 충동을 받았는데 다리 부러질까 봐 안 뛰어내렸어요. 수원에는 서호라고 해서 서호에 가서 난 물에 빠져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물가에 서서 이것저것 생각도 해봤는데 물에 들어가면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수원에 그때 3일 상업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1학년에 들어가서 며칠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우리 상업학교이기 때문에 주판을 가르쳐요. 주판. 고일연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판 선생이에요. 이 양반이 나를 불러요. 사무실로. 그래 갔더니 그 양반이 뭐라는 거 아니? 얘기 들으니까 너 저 매산 감리교회 종각에서 자면서 학교 다닌다며? 그래, 그게 뭐 어떠세요? 그거 얼마나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신의주에서 피난 온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애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한테 연락이 왔대. 학생 하나를 소개해줘서 우리 애들하고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너 그 집에 가서 말이야 방도 하나 준대. 먹여도 주고 애들하고 공부 같이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 되잖아. 뭐 세상에 얼마나 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계동 철길 옆에 그 집에 갔어요. 가서 그 집에서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3년을 그 집에 있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도 또 졸업하는 해가 됐어요. 또 그 애가 원하는 중학교에 갔고 난 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저 중앙대학에 갔어요. 중앙대학에. 그때 뭐 특차가 있어서 돈도 조금 뭐 면제되는 것도 있고 뭐 이래서 중앙대학에 갔는데 등록을 또 어떻게 해요? 옛날 중학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대학에 등록이 이게 그때 말이 아니잖아요. 돈이. 그래서 제가 간부 후보생을 간다고 장교가 된다고 그래서 서류를 다 모으고 있는 터인데 이제 3분 남았어요. 나 3분 좀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주인 이름이 이희두 집사예요. 또 그 사모님 이름이 김지란 권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집 애가 중학교에 갔다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중앙대학에 가서 등록을 했어.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생이 됐어요. 저 흑석동에. 그러더니 또 그 가정교사 하는 집에서 또 친척을 소개해가지고 서울에 가정교사, 서울에 묵을 때도 구했어요. 벌써 저 신당동에 그 체육관 바로 건너편에 바로 그 옆에 옆집이 이병철 씨 집이에요. 그 아주 크다란 그 대궐 같은 집에
그 애들이 있는데 다 공부들을 잘해. 셋이나 경기여고를 다녀 애들이. 근데 영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 가르치고. 그날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젠가니 59년에 내가 학교를 갔기 때문에요. 그게 60년이에요. 60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저는 그 중앙대학의 중앙헤랄드라고 하는 영자 신문이 있어요. 그 1학년 때 나 거기 견습 기자예요. 그래서 신문사에 늘 책가방도 거기다 던져놓고 늘 거기 있었는데 1940년에 아니 1900 그러니까 1960년이잖아요. 60년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있던 해예요. 4.19가 있던 해고. 그런데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누가 출마했는 거 아니 조병옥 씨라고 하는 이가 출마를 해서 이승만 박사하고 결혼했는데 그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잘 갈아보자 못 살겠다 이런 구호가 있을 때였어요. 근데 대학생들 가운데는 은근히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그래서 우리 조병옥 씨를 응원을 좀 했어요. 조병옥 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박사의 특사로 유엔에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받아온 장본인이세요. 근데 이 어른이 유세중에 1960년 2월 15일에 미국의 월터 리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유해가 1919년 그 유해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때 중앙대학의 이명신 총장님이 그 신문사에 와서 그때 방학이라 애들도 없었어요. 근데 신문사에 있는 애들 이렇게 모아서 8명을 차 2대다 태우고 그 조병옥 씨의 집이 도남동이었어요. 도남동에 갔어요. 난 도남동 처음 가봤어요. 도남동에 가서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혈서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나도 그거 한번 하고 싶어. 그 젊은 그게 의협심에서 그래서 총장님하고 학생들 다 가라 그러는데 친구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중의를 주었어요.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얘기하고 마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여라. 그대 그 조병옥 씨 세빛되었기를 조석으로 빌었으며 대통령 되기 기도했던 얘기겠죠. 조국 후에 오신 유석, 그래서 유석이 호예요. 만세 살기 빌었건만 근역 만리 타국에서 그대 오늘 가셨으니 남기신 그대 업적 청사의 빛날이며 그대 영혼 세빛되어 조국 후에 비추리라. 그러고서 학교 이름하고 이름 썼더니 그날 한국일보 3면에 그러니까 2월 19일 날 석간에 3면에 그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다는 안 나고 이런 내용으로 100여자의 혈서를 써놓고 갔으며 그래 그 이튿날 학교에 갔더니 어떤 이런 놈이 경찰서에서 사람이 어디서 무슨 사람이 왔다. 그래서 학생처장실에서 만나는데 누가 그거 써줬냐? 누가 너를 사줬냐? 이거 선동용이다 이거는. 그래서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고요.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간 중앙대학에서 퇴학 맞았어요. 집에 가 조용히 집에 가 있다가 연락할 때까지 집에 있어 그랬는데 연락이 없어요. 오늘까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용을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